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영상에 많이 등장하는 그 실이죠.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신축성이 좀 덜한 그런 카사리나 실이 이게 120g인데 두 볼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실에 맞는 바늘, 그리고 기본적인 돗바늘 가위 있으시면 되고, 나중에 여밀 때 가지고 계시는 스냅 단추도 괜찮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석에서 이게 모양을 양쪽에서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2개, 그리고 이거를 달기 위한 재봉실과 재봉 바늘이 있으시면 돼요. 자, 이제 먼저 사슬을 20개를 잡아줄게요. 그래서 각자 하시는 방법에 맞춰서 쭉 사슬 20개 떠주세요. 자, 20개 사슬이 됐으면 이제 짧은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에 해당하는 기둥코 사슬 하나를 떠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20번째 사슬에 짧은뜨기를 뜨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단은 조금 불편하지만 여기 사슬 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보면 코산 아니면 콧등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단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양 옆이 예쁘게 정리가 되는 것을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여기 사슬 머리가 아닌 코 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 처음에 보이시는 요거는 기둥코 사슬에 해당하는 요 사슬의 코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건너뛰고 그 다음 두 번째 툭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벌려서 뒤에 코산 여기 하나만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짧은뜨기 하듯이 실을 끌어올리시고 다시 한번 2개 빼고, 이러면 코산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도 여기 톡 튀어나온 거 바로 옆에 보이시죠?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넣으셔서 보시면 앞에 사슬 밑으로 해서 여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뜨기 또, 그리고 그 다음도 여기 또 그 다음 톡 튀어나온 부분에 맞춰서 똑같이 앞면 보시면 V자 사슬 2개를 걸어서 밑으로 꽂은 형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각각 톡톡 튀어나온 부분에 하나씩 해서 짧은뜨기 20개를 쭉 끝까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코산에다가 짧은뜨기 한 20개 짧은뜨기를 한 단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단이랑 위에 단이랑 모양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쪽에 처리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코산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20개가 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20번째 짧은뜨기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또 기둥코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서 이번에는 그냥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밑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도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번째 단도 끝까지 떠주시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총 4단을 떠주시면 돼요. 지금 한 단 떴고, 여기 2단, 그리고 3단, 4단까지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단수를 확인해 봐 드리면, 여기 꼬리실을 오른쪽에다 두고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보이시는 게, 여기가 1단, 그리고 2단, 그리고 살짝 온폭 파여서 그 다음 또 3단, 4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를 2단으로 보셔서 2단, 4단 이런 식으로 해서 20코 잡아서 4단까지
뜬 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실을 끊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코의 4단짜리를 5개를 이렇게 해서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4단의 크기를 자로 재봐드리면 한 3cm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길이는 지금 14.5cm 정도. 그래서 지금 20코의 4단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살짝 사이즈가 다른 친구들이 4개가 있거든요. 얘는 똑같이 4단인데 길이가 25코예요. 얘는 20코, 얘는 25코. 그래서 20코짜리는 5개, 그리고 25코짜리는 4개를 각각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코짜리는 똑같은 4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3cm 정도가 될 거고요. 이쪽 25코의 길이를 재봐드리면 한 17.5cm, 3cm 정도가 더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코수 맞춰서 이 개수대로 5개, 4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20코짜리 5조각, 25코짜리 4조각 실밥 정리해서 준비가 됐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20코짜리는 세로줄, 25코짜리는 가로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대략 모양을 좀 봐드리면 얘네가 어긋나게 서로 반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위아래 위아래. 그리고 얘는 위에서부터 시작했으면 두 번째 가로줄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엮어지는 아이라서 얘가 하나당 두께도 좀 있는 아이인데 얘네가 이렇게 겹쳐져서 조금 볼륨감이 살아있는 그런 뚜껑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로줄, 세로줄 준비가 되셨으면 얘를 엮어줄 텐데 그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얘가 보면 앞뒷면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살짝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2단, 2단. 그리고 요거는 한 단, 2단, 한 단. 이런 식으로 단의 모양이 좀 다르니까 이거를 이제 개인 취향껏 하나를 결정하셔서 그걸로 겉면을 정해 주셔서 통일감 있게 이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단 나눠져 있는 그 면을 겉면으로 생각을 해서 다 겉면 그 모양을 맞춰서 엮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세로줄 5개를 연결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각 단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모서리 부분에서 가방 같은 거 뜰 때 모서리 부분에서 보시면 한 코마다 한 코에 3개나 5개 정도를 한 코에 하면서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코는 시작하고 마지막 조각은 5코가 될 거예요. 첫 부분에서 2개,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개.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4코씩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실을 세로 거셔서 끌어올리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기둥코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 지금 머리가 하나만 생긴 거예요. 이거는 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작업이었고 다리는 좀 많아 보이지만 이 아이는 지금 짧은뜨기 하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버겁겠지만 그 같은 위치에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3개를 쭉 펴셔서 처음 코는 5코가 된다는 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5코가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쭉
그 다음 바로 세로줄을 잡아주시고요. 요 실밥 같은 경우에도 뒀다가 나중에 실밥 정리를 따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그냥 물고 짧은뜨기를 하시면서 실밥 정리를 동시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세로줄 첫 번째 단 위치에 또 짧은뜨기를 하나 그대로 연결한 상태에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 둘, 그 다음 셋, 네, 이런 식으로 4코 됐고요. 그 다음 것도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4코씩 잡아서 나머지 여기 있는 조각도 쭉 한 번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로줄이 4조각이 전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로줄로 바로 넘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코바늘 저희 가방 같은 거 뜰 때 모서리 부분을 3코에서 5코까지 한 코에다가 떠서 이렇게 방향을 꺾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살짝 이 부분이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코랑 이 옆에 가로줄 첫 번째 코에만 한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더 떠줄게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조각, 첫 번째 조각, 또 가로의 처음 부분, 여기는 전부 다 첫 코가 2코가 들어가서 총 5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마지막 조각에는 5코가 돼서 얘가 살짝 방향이 좀 꺾어져 있죠. 그럼 요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이제 요거 가로줄을 하나 잡으셔서 여기에도 첫 번째 코에 1개 그리고 한 번 더 2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3개 4개 5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놔보면 일자로 이렇게 쭉 펴지거든요. 이 한쪽 면까지는 이렇게 일자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것처럼 또 가로줄 하나를 잡으셔서 그대로 연결 상태에서 이제는 4코만 쭉 떠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줄 나머지 2 조각도 해서 똑같이 4코씩 잡아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줄에 4조각도 한 번에 쭉 연결이 됐어요. 여기도 처음 가로줄 한 것처럼 모서리가 되니까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가로 세로를 맞춰서 이렇게 놓아줄게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가로줄의 마지막 조각을 모양에 맞춰서 엮을게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위로 올라오게 뒀으면 그 다음은 아래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돌려서 우리 여기 연결된 모양 맞춰서 엮은 거 그대로 얘를 또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그리고 지금 잊지 마시고 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각에서의 첫 번째 코는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나머지 짧은뜨기 3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또 두 번째 조각은 여기 세로의 두 번째 조각은 얘가 처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 아이는 밑으로 넣으시고 반대로 위,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잡으셔서 또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하셔서 세 번째 세로는 다시 위 아래였으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이게 처음에는 좀 공간이 남는 듯한데 점점 하면서 모양이 이렇게 오그러들면서 부족하게 되거든요. 모양에 맞춰서 쭉 조금 살짝 당기시면서 얘를 잡아서 짧은뜨기를 뜨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 조각까지 짧은뜨기 4코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로줄에 다시 이렇게 또 위로 올리셔서 세로줄 세 번째, 네 번째 또 맞춰서 이번에는 아래, 위, 아래, 위. 그래서 살짝 당겨주시면서 그래야지 얘가 볼륨 살아서 더 예쁘고 틈이 없어서 더 예뻐지니까요. 예, 원체 좀 빡빡하게 좀 부족한 듯 떠야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당겨서 부족하신 것 같으면 살짝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또 단마다 하나씩 4코 짧은뜨기를 둘, 셋,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세로줄의 마지막 조각이 남았죠. 얘도 이제 아래였으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똑같이 아직은 모양을 정확하게 안 잡으셔도 되고 그냥 짧은뜨기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짧은뜨기 4개를 쭉 해줄게요. 이러면 또 가로줄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살짝 오그러든 것 같지만 끝까지 다 완성을 하고 모양을 잡으면 얘가 더 예쁘게 남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마지막 조각의 마지막 코잖아요. 그러면은 모서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셔서 이제 여기 가로 4조각을 여기가 이제 많이 부족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셔서 한 조각 한 조각 무늬 맞춰서 여기 하신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가 첫 번째 조각의 첫 코니까 모서리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코에 짧은뜨기 2개 떠주시고 마찬가지로 남은 짧은뜨기 3개를 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3개 여기 찾으셔서 아래에 있는 거 당겨서 해주시고 위에 거 순서대로 해서 여기까지 뜰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에 한 코에 짧은뜨기 2개를 해서 한 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돌리셔서 첫 번째 우리 짧은뜨기 처음 시작했던 그 짧은뜨기 머리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 뚜껑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보시면 편물 자체도 좀 두툼한 아이들이 이렇게 2겹씩 겹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볼륨감이 있는 그런 무늬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뚜껑으로 사용할 아이고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판 뒷판 바로 연결해서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대로 여기에서 이거 자체가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뒷판은 짧은뜨기로 쭉 연결을 해서 그대로 뜰게요. 그래서 짧은뜨기에 해당하는 기둥코삿을 하나 떠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 해서 쭉 끝까지 요 한쪽 면까지만 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4코, 4코, 4코 잡았고 여기만 5코, 5코예요. 그래서 10코에 12코에서 22코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짧은뜨기 여기 코마다 하나씩 잡으셔갖고 우리 여기 마지막 2코까지 여기까지 해서 22코를 짧은뜨기를 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뒷판에 이렇게 뚜껑에 연결되어 있는 뒷판을 이제 뜨기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손에 힘을 빼서 콧땀을 좀 느슨하게 뜨면서 22단을 떴고요. 혹시라도 이제 손땀 조절이
힘드시거나 이게 많이 이렇게 오그라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 살짝 코수에 너무 연연하면 이 길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뜨신 그거보다 한 호스 높은 바늘로 바꾸셔서 뒷바늘 떠주셔도 돼요. 아니면 약간 힘을 빼셔서 천천히 바늘단을 좀 크게 뜨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 되셨으면 2단, 뒷판에 2단 올라갈게요. 똑같이 이제 그대로 그 상태에서 기둥코삿을 하나 떠주시고, 편물 돌려서 2단 짧은뜨기. 마찬가지로 그대로 짧은뜨기로 한 코마다 하나씩 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뒤면 번갈아 가면서 3단, 4단 쭉 짧은뜨기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과 가방의 뒷면이 좀 떠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 뒷면과 이게 윗부분, 요렇게, 여기 무늬 중에 한 부분은 윗부분으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꺾어지면서 뒷면이 돼요. 그래서 뒷면 같은 경우에 지금 23단을 뜨고 잠깐 멈춘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 무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제 안쪽 면과 겉면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가로 조각, 세로 조각도 양쪽 면이 모양이 달라서 그냥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두 단과 가운데 2단과 한 단 나뉘는 그 무늬를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하시면 되고, 또 다른 거 보시면 여기 우리가 테두리 둘렀던 짧은뜨기가 있어요. 요거 짧은뜨기의 모양도 안쪽 면과 겉면이 달라요. 이거는 저희가 보면서 뜬 쪽, 그러니까 겉에 해당하는 짧은뜨기는 이런 분위기고,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짧은뜨기 뒷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짧은뜨기의 뒷면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앞뒷면이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겉면과 앞면에 그냥 그러니까 양쪽 면의 차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쪽을 겉이라고 두 단 나눠지는 부분을 겉으로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떴는데 막상 뚜껑을 완성해 보니까 지금 무늬가 살짝 안으로 말리는 부분이 더 뚜껑으로 만들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도 주고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살짝 지금 변경을 좀 하려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정했던 겉면을 안쪽으로 두고 안쪽으로 생각했던 면을 겉으로 해서 이제 좀 작업을 하려고 양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쪽 단수 세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앞뒤 평면뜨기 짧은뜨기를 뜨는 경우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무늬가 생겨요. 요 한 무늬가 두 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걸로 한번 세봐드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단만 떠져 있는 상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11개가 돼요. 그렇게 해서 2단씩 11개라 22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짧은뜨기 한 단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가로 조각, 세로 조각을 합치면서 떠준 첫 번째 그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3단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시긴 한데 제가 중간에 바꿔버리는 바람에 혹시라도 이렇게 짧은뜨기 반대쪽으로 말리는 부분을 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뒷판에 해당하는 거를 23단 아니면 25단 이런 식으로 홀수단으로 뜨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원래대로 짧은뜨기의 겉면이 보이는 쪽을 겉면으로 하신 분들은 22단, 24단 이런 식으로 짝수단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그 이유는 이제 뒷면이 끝이 났고 여기 밑면을 뜰 때
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랑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랑뜨기가 뒷자락을 걸어서 이 앞자락을 남겨서 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랑뜨기의 방향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뒤로 넘어가는 부분 모양의 짧은뜨기를 앞으로 두신 분들은 홀수단, 그리고 원래 짧은뜨기 겉면을 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짝수단으로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여기서 크기를 재봐드리면 지금 23단의 전체 크기가 지금 13.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될 거냐 하면 요 무늬 중에 절반 한 무늬는 이렇게 윗부분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는 요 무늬랑 한두 단 정도가 넘어가고 나머지는 뒷면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짝수단, 홀수단 정도로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짝수단, 홀수단 결정을 하셔서 그 다음 단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마지막에 사슬 하나 더 떠주시고 편물을 돌려서 그 다음 단 이랑뜨기, 짧은뜨기를 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때 내가 겉면으로 사용할 부분이 보이는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랑뜨기의 각이 예쁘게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 아까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요 부위에 해당하는 머리 밑으로 해서 전체를 다 걸지 않고 부위에서 뒷자락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또 쭉 해줄게요. 한 단을 끝까지. 그래서 그 다음 단도 여기 부위 위로 보이는 사슬에서 앞자락 말고 뒷자락 하나만 걸어서 쭉 짧은뜨기. 막 각 코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뒷자락을 걸어서 이랑뜨기를 끝까지 쭉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4단이 이랑뜨기, 뒷자락을 걸어서 뜬 이랑뜨기로 한 단을 떴어요. 그러면 마지막 코까지 뜨셨으면 그 다음 이제 기둥코사슬, 짧은뜨기 기둥코사슬 하나를 떠주시고 편물을 돌리셔서 이제 25단부터는 그냥 여태까지 여기 밑에 떠왔던 것처럼 이랑뜨기 아닌 그냥 일반 짧은뜨기를 쭉 떠줄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코마다 하나씩 해서 짧은뜨기를 25단부터 9단을 더 떠주세요. 33단까지.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이랑뜨기를 해줄 거니까 그냥 일반 짧은뜨기 9단 또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9단까지 떴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또 다시 한번 여기에서처럼 이랑뜨기를 떠줄 건데 이랑뜨기를 떠야 될 그 순서에서 내가 정한 겉면이 아까 우리가 이랑뜨기 떴던 그 부분이 앞으로 올라오시면 맞게 뜨신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같이 한번 또 봐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꺾여지잖아요. 이렇게 이랑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면은 우리가 이랑뜨기 떴던 한 단이고 그 다음 일반 짧은뜨기가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하고 9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밑바닥 10번째 단은 다시 이랑뜨기로 마찬가지로 아까 이 편물에서 마지막에 뜨시고 기둥코사슬 하나 떠주시고 나서 편물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랑뜨기도 여기서 또 아까처럼 똑같이 뒷자락만 걸어서 떠주시고 똑같이 그 다음 거도 이랑뜨기로 해서 이제 10번째 단 밑바닥이 10번째 단이고 전체적으로는 34번째 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끝까지 뒷자락을 뜨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뒷자락을 따라서 뒷자락을 뜬 이랑뜨기 한 단을 끝을 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단을 위한 기둥코사슬 하나 떠주시고 편물 돌려서 또 이제는 뒷판, 밑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쪽 앞면
앞판을 떠줄 차례거든요. 앞판은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 뒷부분 여기 떴던 것처럼 똑같이 앞판 그대로 진행해서 위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뚜껑, 그리고 뒷면, 밑단, 앞면을 떴어요. 앞면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여기 1항뜨기 한 단 빼고 20단을 더 떴어요. 그래서 이게 20단을 더 뜬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쪽 보면 이 위쪽 뚜껑에 해당하는 위에도 면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걸 따로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단이 한 6c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구조 잡을 때 설명드렸듯이 요 무늬, 격자 무늬 중에 한 무늬가 위로 뚜껑으로 좀 넘어가게 이제 그렇게 제가 무늬 모양을 잡아서요. 대략적으로 위쪽으로 좀 둥글게 넘어가면 여기 지금 센치로 재봐드리면 한 여기 3단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그것까지 해서 2단 더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 뚜껑 정도가 생겨서 그거를 뺀 나머지 여기에서 3단 정도를 뺀 나머지가 23단이었잖아요. 그래서 20단 그래서 더 끝을 냈고요. 지금 떠보시면 아마 갈수록 좀 좁아지실 거예요. 손땀이 좀 작으신 분도 있지만 얘가 저희가 코를 세보면 22코 밖에 안 돼요. 그래서 22코가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보시면 이 뚜껑 무늬 잡은 모은 데에서부터 해보시면 차이가 좀 나죠. 똑같은 22개지만 여기는 이 격자 무늬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고 점점 가면서 원래의 22코에 해당하는 길이로 맞춰져서 여기가 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원체도 이게 약간 풍성한 뚜껑이기 때문에 모양이 좀 크게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 양쪽 옆면을 짧은뜨기로 쭉 한 단씩을 더 떠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늬도 울퉁불퉁한 것보다 살짝 짧은뜨기로 한 단을 좀 매끄럽게 마무리를 해주면 나중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옆면이랑 해서 연결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마무리 짓는 느낌도 주고 이 면적을 조금 넓혀주기 위해서 이제 옆면 뜨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각자 겉면으로 택하신 부분을 보고 끝이 나야 옆면으로 돌아올 때 좀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한 단을 좀 더 떠서 지금 겉면에서 끝이 난 상태로 여기가 마지막 짧은뜨기의 마지막 코였어요. 22번째 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옆면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옆면도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기둥코 하나,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요 단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여기 단 끝으로 해서 지금 기둥코 하나 세웠고요.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으로 그 다음 단 그래서 쭉 천천히 여기가 지금 2단이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하나 둘 짧은뜨기를 2개 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빼먹지 않게 단수 맞춰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끝까지 쭉 한 단에 한 코씩 떠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마지막 단이 우리가 조각을 연결했던 그 짧은뜨기 그 단이에요. 그 단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쭉 짧은뜨기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실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뭐 빼뜨기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지막 짧은뜨기 한 상태에서 실을 쭉 빼서 해서 고리를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이제 남은 요 실밥을 이용해서 이쪽에 좀 자연스럽게 매듭 없이 연결이 좀 되게끔
실밥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돗바늘을 좀 끼워 주시고, 이렇게 보셔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짧은뜨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보이는 쪽으로 해서 짧은뜨기 머리, 여기 이쪽도 되고 하나 건너서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여기 이제 온복 파여져 있는 부분에 그냥 하나를 사슬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앞에 보이는 짧은뜨기 머리에 돗바늘을 쭉 넣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 요게 마지막 짧은뜨기의 머리예요. 지금 요로 요쪽 실이 나와 있는 그쪽, 이쪽으로 바늘을 다시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사슬이 하나가 여기 생겼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쏙 들어갔던 부분이 매끄럽게 좀 보이게 공갈코 하나를 사슬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실밥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런 매듭 없이 뒀기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슬슬슬 풀려서 여기가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밥을 살짝 밑으로 쭉 위치를 좀 바꿔서 사슬이 뭉개지지 않게 장력을 좀 조절하셔서 아무 쪽으로나 살짝만 밑으로 내려오셔서 가볍게 매듭을 지어 줄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이쪽에서 매듭을 지어 버리면 그 매듭이 바깥쪽에서 보일 수 있어서 한 2코 정도 벗어난 위치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서, 매듭도 뭐 그냥 이렇게 거창하게 지실 거 없이 한 가닥 바늘을 걸어서 이렇게 빼시는데, 다 빼지 말고 여기 걸려있는 고리 사이로 바늘을 한 번 더 통과를 시켜 주셔서 살짝 이렇게 매듭까지는 아니지만 얘가 뭐에 걸렸다라는 느낌이 주게끔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래도 덜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실밥을 원래 실밥 정리하듯이 왔다 갔다 여기저기 숨겨주시면 그나마 좀 풀리는 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좀 덜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이제 실밥 정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쪽 면 아까 그대로 시작했던 단 끝이 났고요. 반대쪽은 마찬가지로 이제 앞을 보고 떠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을 또 이쪽은 새로 거셔야 되는데, 아까 이쪽 마무리한 것처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살짝 돗바늘에 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만 주고 이렇게 주시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마지막 코가 우리 여기 연결했던 짧은뜨기 있죠. 이쪽 몸판 시작했던 짧은뜨기 말고 연결하면서 떴던 그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이쪽에서 그쪽을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시작을 그 자리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 조각 연결했던 짧은뜨기 넣으셔서 실을 끌어내 주시고 기둥코 사슬 하나 뜨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꼬리실은 나중에 여기 매끄럽게 코 하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실이기 때문에 실밥 정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보시면서 단수에 맞춰서 짧은뜨기 하나씩 쭉 떠서 요 끝까지 가주세요. 자, 이쪽도 여기 마지막 단까지 해서 짧은뜨기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면 여기도 여기 짧은뜨기 한 단을 했기 때문에 이 단 차이가 있어서 확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 이쪽에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돌려 여기를 보면 처음에 실을 끌어올려서 사슬을 하나 떠줬기 때문에 그 사슬이 있어서 여기 동그랗게 지금 바로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짧은뜨기였고, 그리고 그 옆에가 실 끌어올리면서 기둥코 사슬, 그런 다음이 옆단 짧은뜨기 머리,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이쪽도 이 상태에서 아까 반대쪽 끝부분 해줬던 것처럼 돗바늘을 이용해서
사슬을 하나 이렇게 위에 얹어 줄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짧은뜨기가 끝이 나서, 짧은뜨기만 끝이 나서 여기 지금 2개 걸려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짧은뜨기가 끝이 난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실을 끊어 주시고 그대로 그냥 실을 빼서 이 상태에서 살짝 여기가 좀 헐거워질 수 있는 그 상태로 마무리를 짓고 돗바늘로 연결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돗바늘 끼워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우리 여기 짧은뜨기 하나 했던 코 있죠? 그쪽 머리로 밑으로 이렇게 돗바늘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 자리 잡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이쪽에 짧은뜨기 마지막 했던 머리 밑으로 넣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자연스럽게 마지막 짧은뜨기 떴던 거,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사슬,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동그랗게 이쪽 똑같이 이렇게 균형이 맞춰서 마무리가 됐고, 여기도 처음에 아까 마지막 코 잡았던 실밥 정리 하듯이 밑으로 쭉 빼셔서 한 요쯤에서 고리를 한번 통과시켜서 매듭을 가볍게 한번 지어주시고 나서 실밥 정리 해주시면 이쪽은 이제 끝이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말씀드렸던 거, 요 실 이용해서 여기 또 사슬 하나 만드는 거 설명드릴게요. 이쪽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였고요. 그리고 꼬리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돗바늘을 끼워 주시고, 여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사슬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아까랑은 좀 틀리게 사슬 방향이 이렇게 시작하고 얘는 또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크게 여기는 그냥 이게 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모양에 맞춰서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여기 사슬 가운데로 여기 V자, 이쪽 V자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쭉 빼주세요. 실을. 그렇게 하시고, 여기 우리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 밑으로 해서 돗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왔던 밑에서 위로 나왔던 고기 사슬 있잖아요. 글로 다시 통과시켜 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아까 여기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짧은뜨기 머리, 여기가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사슬,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온폭 파이지 않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사슬을 하나 만들어 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매듭 한번 지어 주시고 실밥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밑단에서 연결되는 옆면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이랑뜨기에서 그 사이에 이렇게 짧은뜨기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그대로 코 그대로 해서 이쪽에서 쭉 옆면, 또 반대쪽에서도 쭉 옆면 떠줄 거예요. 그래서 위로 떠주는 단수는 이 높이, 옆에 우리 앞판 떴던 요 단수만큼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처음에 잡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새로 실을 걸어서 뜨실 때 우리가 각을 살리기 위해서 이랑뜨기를 떴잖아요. 양쪽. 여기도 또한 각이 져서 올라가게끔 이랑뜨기를 떠줄 거예요. 첫 번째 단만. 그래서 지금 여기 이랑뜨기 해서 꺾어지는 밑면 첫 시작의 짧은뜨기에 밑으로 다 두 가닥 걸지 마시고 뒤 한 가닥만 거셔서 실 끌어올려서 사슬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짧은뜨기 해서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하고 우리 여기 이랑뜨기 여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해서 10코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기둥코 사슬 하나 하시고 편물 돌리셔서 이제는 이랑뜨기가 아니라 일반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서 단마다 이제는 그냥 여기 몸판 떴던 것처럼 짧은뜨기를 쭉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요 단수와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이 겉을 보시고 코를 처음 잡을 때 이랑뜨기로 한 단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돌려가면서 맞은편이랑 대칭되게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십자 모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양옆을 완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옆면이 완성이 됐어요. 높이 단수 옆이랑 앞면이랑 맞춰서 떠주시면 되고 한 가지 제가 좀 빼먹었는데 그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끝부분이나 아니면 애초에 여기 시작할 때 이 실밥을 좀 넉넉하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 옆면을 앞면이랑 같이 연결할 때 따로 실을 걸지 않고 여기 남겨놓은 실을 이용해서 여분실로 이렇게 감침질을 해줄 수 있어서 요거는 그냥 좀 실밥 정리를 덜 하고자 하는 그런 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말고 마지막에 좀 남겨놔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 해주시면 되고 이 옆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먼저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이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감침질에 필요한 실을 한 20-30cm 정도 해서 돗바늘에 끼워 주었고요. 지금 보시면 제 같은 경우 이렇게 꼬맬 때 쓰려고 빼놓은 이쪽 라인 말고 여기 새로 걸어서 해야 되는 쪽을 먼저 이걸로 꼬맬게요. 그래서 처음 이게 꼬매고 나서 보시면 안쪽이 움푹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밥 정리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실밥 정리를 해주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늘에만 실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서 한 바늘땀 한 4-5개 정도 2-3cm 정도 전에서 바늘을 먼저 시작점을 이쪽이 아니라 이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떠놓은 거 한 땀 정도씩 이렇게 빼주시고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래 바느질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작점으로 한 땀 한 땀 이동을 할게요. 이게 실 굵기 때문에 돗바늘이 두꺼워서 얘를 쭉 한 번에 끼시면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땀 한 땀씩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살짝 얘가 지금 실밥 정리를 했다고 미리 한 거기 때문에 요 실 끝에까지 쭉 당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밥 정리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힘주지 마시고 둔 상태에서 이쪽을 감침질을 시작하면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실밥 정리가 미리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바늘을 겉면으로 쭉 빼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확 잡아다니면 얘가 빠지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에서는 힘을 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옆면 떠져 있는 옆면과 지금은 뒷면이죠. 뒷면 쪽을 먼저 이렇게 해서 지금 할 건데 이게 지금 한쪽은 단이고 한쪽은 코기 때문에 보기가 이제 맞춰서 하기가 좀 쉽지 않으세요. 이게 한 코에 요거 한 단씩 쭉 진행을 하시면 단수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모양이 달라서 초보분들은 좀 보기 힘드시거든요. 그럴 때는 가지고 계신 시침 집게나 이렇게 단수 표시림 같은 걸로 미리 집어 놓고 하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볼록볼록 무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홈이 길게 있는 이
요 길이, 요 홈을 양쪽을 맞춰주시면 좀 편해요, 보기가. 그래서 요렇게 여기 쭉 가셔서 옆 라인에서도 요쪽 홈이랑 얘랑 맞추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단, 두 코, 여기도 두 단. 이런 식으로 그냥 두 단씩 요 코 모양이 헷갈리시면 요 단 무늬, 연결되는 단 무늬를 맞춰서 해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되셨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 잡은 코 한 단, 여기도 코 잡은 코 한 단, 그 다음에 두 단, 이렇게 해서 여기 세 코를 뜰 거예요. 그래서 감침질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처음 시작을 이렇게 잡으시면 계속 해야 되고, 지금 바늘이 실이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걸지 마시고 요렇게 한 줄 정도만 거시고, 그 대신 이쪽 코 모양이 살아있는 쪽은 두 개를 다 떠주시고, 그렇게 해서 바늘을 쭉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늘이 이쪽으로 나왔으면 다시 또 시작을 이쪽으로 넘겨서 바늘을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계속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쭉 또 이번에도 한 가닥, 두 가닥 최대한 얇게 잡는 게 이쁘니까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코 모양에 맞춰서 쭉 빼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쪽 면이 좀 보기 힘드시면 이제 여기는 두 번째,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예요. 그래서 이쪽도, 이쪽 반대쪽도 하나 둘 세 번째쯤 지점에서 바늘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 코 맞춰서 이렇게 해서 맞춰 놓으시면 여기 홈이랑 이쪽 홈이랑 요렇게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또 쭉 빼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쪽 단 넣어주시고, 그 다음 코 진행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여기가 이렇게 바늘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나왔으면 다시 이쪽으로 넘겨서 방향을 이렇게 넣어서 바늘을 또 이렇게 빼주셔서 끝까지 감침질로 쭉 해서 양쪽을 다 맞춰서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뒤 옆면 연결이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 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석 똑딱이를 이용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소에서 산 제품인데, 재봉 바늘로 꿰맬 필요 없이 그냥 연장을 이용해서 달 수 있는, 간단하게 달 수 있는 자석 똑딱이를 이용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부자재 이용해서 여미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끈 같은 경우도 가방끈, 기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쓰셔도 되고, 이 끈 같은 경우에는 가방 뜬 실로 두 겹을 이용해서 새우뜨기를 한 거거든요. 새우뜨기 장점이 올록볼록 장식으로도 예쁘고, 얘가 늘어남이 없어서 가방끈으로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한 100cm 정도 하셔서 크로스로 뜨셔도 되고, 살짝 작게 만들어서 토드로 들어도 되는 그런 미니백이니까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부자재를 이용해서 예쁘게 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